제가 17년 동안 당뇨 환자분들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경우가 있는데요. 당뇨 증상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오셨는데 병원에 가보니까 이미 당뇨 합병증이 심각하게 퍼진 그런 상태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당뇨 증상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목이 자주 마르고 화장실을 자주 가고 살이 빠진다. 이건 당뇨가 한참 악화된 뒤에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자, 그런데 당뇨가 시작되거나 심해질 때 나타나는 의외의 신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몸이 열심히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뭐 하고 이제 넘겨버리는 그런 신호 말인 거죠. 오늘은 그 놓치기 쉬운 당뇨 전조 증상 3가지를 딱 짚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놓치는 당뇨 전조 증상, 첫 번째는 불면증, 바로 수면장애입니다. 수면장애 자체가 원래도 다양한 이유로 생길 수가 있는데 이 당뇨 때문에 실제로 불면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뇨가 먼저냐 불면증이 먼저냐 할 정도로 이 둘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악순환의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코르티솔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인슐린 작용을 방해하기도 하고 이 코르티솔 자체가 혈당을 직접 끌어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스트레스 때문에 교감신경이 항진되니까 뇌가 제대로 쉬지 못하고 뇌 압력도 올라가고 뇌 열이 올라가니까 수면에 장애가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잠이 드는 입면이 안 되거나 얕게 자면서 계속 깬다든지 혹은 아침에 일어나도 계속 피곤한 상태, 이런 증상들이 다 수면장애로 볼 수 있는데 이런 수면장애 증상들이 모두 혈당이 상승하는 당뇨 상황에서 함께 유발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로 인해서 혈당도 상승하고 이때 또 스트레스로 인해서 불면증, 수면장애 증상들도 함께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는 수면장애 문제가 생겼을 때 혹시 이게 당뇨 때문인가를 의심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아까 제가 악순환이라고 말씀드린 게 수면 문제가 생기면 다음날 아침 공복 혈당이 또 올라가니까 하루 시작 혈당이 또 높아지고 혈당이 높으면 또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되면서 불면증이 유발되고 이런 식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게 되니까 이 수면 문제가 당뇨병 관리에는 참 골치 아픈 그런 증상이 되겠습니다. 의외로 놓치는 당뇨 전조 증상 두 번째는 다리에 쥐가 나는 현상입니다. 다리에 쥐가 나면 보통 우리가 디스크 문제라든지 하지정맥류처럼 다른 질환들을 먼저 떠올리는데요. 당뇨의 증상으로도 다리에 쥐가 날 수가 있습니다. 혈당이 올라가면 말초 혈관까지 혈액 공급이 제대로 안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심장에서 제일 멀고 특히 근육의 크기가 큰 종아리 근육 같은 곳이 먼저 근육 자체의 당 공급 부족, 영양 공급 부족 상태가 되면서 쥐가 쉽게 날 수 있겠습니다. 낮보다는 주로 밤에 자기 전에 혹은 자다가 갑자기 종아리나 발 쪽에 쥐가 나고 뒤틀린 증상이 생기면서 통증도 좀 심하고 주무시다 막 소리를 지르게 되는 그런 증상을 말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발저림이나 쥐가 나는 증상이 동반된다면 혹시 이게 당뇨 문제인가? 혈당이 올라간 것은 아닌가라고 의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다리 근육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수면 중에 다리까지 혈액 공급이 안 된다는 건 다리 근육뿐만 아니라 췌장을 포함한 다른 조직에도 당 공급이 저하되어 있다는 신호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졌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혈당을 낮추는 것 그리고 말초로 당 공급을 회복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빨리 회복시켜 주셔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놓치는 숨은 당뇨 증상 세 번째는 바로 만성 피로입니다. 피곤한 건 누구나 사실 피곤할 수 있잖아요, 그죠? 평소 때도. 자,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만성 피로는 한국인이면 사실 다 갖고 있는데 당뇨 때문에도 이 만성 피로를 느낄 때가 있다는 거죠. 당뇨가 진행돼서 혈당이 높아지게 되면 혈관 속에 당이 높아지는 문제도 있지만 혈관에는 당이 많은데 내 몸에 있는 세포에는 당이 또 못 들어가니까 그만큼 이 세포 입장에서는 당을 못 받는 허기진 상태, 영양이 세포에 공급이 안 되는 상태가 됩니다. 사람 몸은 이 세포로 당이 들어가야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에서 당을 받아들여서 기력, 에너지를 생산해내고 또 그 에너지가 생긴다는 게 결국은 몸에서 활동을 하고 움직이고 활력도 생기고 몸이 운동을 한다는 건데 당뇨 상황에서는 세포 자체에 당 공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세포에 계속 영양 공급이 안 된 상태가 돼버리니까 컨디션이 떨어지고 기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피곤하다가 아니라 요즘 이상하게 계속 좀 많이 피곤하네, 이상하게 좀 자도 피곤하네, 일반적인 피로감과는 좀 다르게 약간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에는 좀 약간 다른 느낌으로 피곤한데 라는 이런 현상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당뇨로 인해서 만성 피로가 나타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당뇨인 줄도 모르고 그냥 피곤하니까 좀 쉬어야지 이렇게 하시는데 쉰다고 우리가 당뇨가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당뇨가 올라간 원인이 실제로 당연히 있겠고 그걸 해결해서 치료해야 되는 단계가 이미 돼 있는데 피곤하니까 요즘에 그냥 피곤할 때 이런 거 좋다던데 이런 것들을 한두 개 먹는다고 이 상황이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당뇨병이란 걸 명확하게 알고 그 당뇨에 대한 원인 치료를 해야 피로감도 회복하고 당뇨병도 회복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불면증, 다리 쥐나는 것, 그 다음에 만성피로 이 세 가지 전조 증상을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핵심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증상을 듣고 내가 당뇨인가 보다, 내일부터 당장 탄수화물 끊고 운동해야겠다 라고 생각하셨다면 잠깐 멈추셔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이 당뇨가 생긴 원인이 사람마다 다르고 그 원인 따라 증상의 양상도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걸 당뇨 유형이 다르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실제로 제가 진료한 분들을 토대로 나눠보니까 한국인들의 당뇨병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습니다. 스트레스가 문제가 되는 스트레스형, 기력이 딸리는 쇠약형, 열감이 폭발한 열형, 그리고 노폐물이 쌓인 누적형, 이렇게 4가지입니다. 본인이 어떤 당뇨 유형인지, 내 당뇨의 원인이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걸 모르면 원인에 맞는 치료를 할 수가 없고, 원인을 치료하지 않으면 당뇨가 낫지 않고 결국 또 제자리 걸음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원인에 맞는 치료를 하면 당뇨는 회복하고 나을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당뇨를 유형별로 나눈 원인 치료를 통해서 37,000여 명 정도의 당뇨 환자분들을 당뇨 졸업을 시켜줄 수 있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치료 사이가 궁금한 분들은 댓글에 있는 블로그 링크 사례들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3가지 전조 증상을 당뇨 유형에 연결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불면증과 수면장애, 가슴 답답함, 얼굴로 열이 뜨는 상열감, 이런 증상들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 스트레스형 당뇨병에 해당합니다. 살이 쪄서 혈당이 오른 게 아니라 스트레스 때문에 혈당이 오른 거라 보시면 돼요. 음식 관리나 체중 감량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시고 스트레스로 생긴 문제를 푸는 것이 무조건 1번입니다. 그걸 해결하면 혈당도 좋아지고 불면증도 함께 좋아집니다. 다리에 쥐가 나는 경우는 여러 유형에서 생길 수 있지만 특히 열형 당뇨에서 잘 나타납니다. 열을 내려주고 말초 근육까지 혈액이 잘 공급되게 하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기력이나 만성 피로가 있는 분들은 쇠약형 당뇨병에 해당합니다. 췌장, 간처럼 혈당을 조절하는 장기들이 힘이 빠진 상태라 보시면 되겠고, 어떤 장기가 정확히 얼마나 힘이 빠진지를 파악해서 이 부분을 빠르게 보강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분들은 오히려 잘 드셔야 되고 무리한 운동은 금물이 되겠습니다. 오히려 식사량을 줄이고 기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운동을 무리하게 하시면 반발성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면서 더 혈당 조절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당뇨 원인을 파악해서 치료를 해드린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50대 남자분 케이스였는데 체중은 딱 정상 범위에 있으셨습니다. 한 171 정도 키에 67kg 정도 셨는데요. 평소에도 일이 많은데 주말에 또 농장일을 또 계속 하시는, 말 그대로 쉬는 날 없이 계속 그런 생활을 해오신 그런 경우였습니다. 식단은 채소 위주로 드셔왔고 체중의 변화도 없었는데 갑자기 당화혈소가 7.3%라고 당뇨 진단을 받으시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가족력도 없고 비만도 아닌데 당뇨라는 게 이제 납득이 안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래서 제가 정밀 진단을 해본 결과 간과 췌장의 기력이 떨어진 쇠약형 당뇨병으로 유형을 분류할 수가 있었고요. 이분께는 제가 강력한 보강 한약을 드리면서 관리 방향을 어떻게 잡아드렸냐면, 첫 번째로는 우선 끼니를 절대로 거르지 마셔라, 잘 드셔야 된다. 다만 탄수화물만 많이 먹자니 혈당 부담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으니까 단백질 위주의 영양분, 즉 추어탕이나 설렁탕, 삼계탕 이런 음식들을 많이 챙겨 드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건상 노동 강도를 줄 수가 없으셔서 제가 대신에 운동은 따로 하지 마시라고 오히려 권고드렸습니다. 이렇게 불필요한 소모는 줄여주고 소진의 기력은 강하게 보강을 해주니까 당화혈소가 5.4%까지 안정돼서 당뇨약이나 다른 조치 없이 정상 혈당을 유지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이렇게 본인의 당뇨 유형을 정확하게 알고 유형에 맞는 관리법만 잘해주셔도 수년간 앓았던 당뇨에서 몇 개월 만에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3가지 증상들이 있으시다면 애꿎은 관리법을 따라 하시기보다는 내 당뇨 원인, 내 당뇨 유형을 빨리 진단받으시고 그 부분을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제대로 당뇨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꾸준히 올려드릴 테니까요. 채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좋은 정보들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당뇨 완치를 응원합니다. 한수변 당뇨 김한수 한의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